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화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저한테 오는 분들 뭐 다른 정신과다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가 나서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화가 자꾸 북받치고 화가 나고, 특히 이제 갑질하는 상사를 둔 부하 직원들, 요즘에 몇 분 다니거든요. 회사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좀 오늘 주제를 갖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3살 먹은 공무원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참 편안한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두워요. 웃을 때 보면 참 밝은 모습이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어두운 모습을 띠면서 아주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우울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화가 끓어오른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에 자기 직속 위에 이제 분은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 이분이 이제 실무자니까요. 근데 이제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하고도 이렇게 좀 총괄하는 그런 위치인가 봐요. 근데 옆에 부서 윗분한테 이제 이런 거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잘 안 해준대요. 그러고선 그냥 직접 위로 올려라. 위로 올려면 위에서는 좀 잘해서 올려라,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네가 당신이 좀 잘 설득해서 좀 해서 올리셔. 그 자기는 중간에서 진짜 아주 그냥 부글부글 화가 나서 아직 직장을 그만둘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33살 먹은 공무원이에요. 그럼 그냥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참 확 하고 드러내면, 실무자 제일 말하자면 이제 쫄병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그냥 털어놓고 그냥 그 웃을 때 그 웃음이 뭐 밝고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헛웃음 보인다 그러죠. 좀 그런 느낌이 들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런 보고가 있어요. 현대인의 70%가 화가 잔뜩 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건요, 시간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그냥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바늘로 살짝 갖다 대도 그냥 뭐 뜨거운 게 오면 이렇게 눌러붙지 터지진 않잖아요. 근데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바늘 같은 거 갖다 살짝 대기만 해도 뻥 터지죠. 좀 뜨거운 게 근처에만 와도 뻥 터지죠. 이 뻥 터지기 준비된 상태, 부풀어져 있는 풍선 같은 상태가 화입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요즘에는 뭐 거의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 공중전화에 있던 시절에 앞에서 젊은 사람이 계속 동전 넣어가면서 공중전화를 한 30분인가를 하고 있어서, 뒤에 있던 이제 나이 좀 든 분이 이보게 젊은이 좀 빨리 좀 쓰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 좀 해야지 그랬더니 칼부림을 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왜 쳐다봐? 그래갖고서는 폭행당하는 경우, 쳐다봤다고 아주 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화가 잔뜩 나 있는 건데요, 현대인의 70%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렇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죠. 우리는 지금 지뢰밭에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폭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터지지가 않죠. 터지지 못하죠. 왜? 그냥 터칠 수 없잖아요. 또 이성은 있으니까. 그러면요, 이 화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되면 안으로 돌아갑니다. 화는 자신을 녹이는 힘이 돼요. 자신의 마음을 녹여요. 삶의 의욕을 녹여요. 어떤 자기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녹여버리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화를 갖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돼. 이런 표현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이 화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 수그러들어요. 조금 수그러드는데 화가 끓어있는 사람은 이 자기의 화를 터치지는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서도 이게 쪼그라들고 수그러드는 꼴은 또 못 봐요. 그래서 자꾸 그 화를 유지시켜야 돼. 풍선을 부푼 상태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화가 나게 된 상황, 원인,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자신을 그렇게 화가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상황을 자꾸 되짚어서 생각을 해야 화가 조금 가라앉으려고 그러다가는 다시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던 다시 부풀어 오르고 그 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화가 가라앉지 않게끔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을 계속 반복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지금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화 때문에 내가 위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화를 잘 다스리는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와서 정신과 의사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정신과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제일 도움이 되고 제일 효과가 큰 거는 자기를 화나게 했던 그 대상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만 좋게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더 이상 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꾸 힘들었던 생각을 또 하는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를 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화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내 마음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자신이 더 이상 녹아들지 않아도 되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툴툴 털고 용서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이익이다. 이게 화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진짜 중요한 요령이다. 방법이고, 그리고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내는 진짜 구원의 어떤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